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회견 자리를 만들면서 대통령실이 끝장 회견이다. 주제와 시간도 무제한이다. 국민들께서 의문, 의혹으로 여기는 질문도 다 받는다. 반복되는 질문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로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정말 대통령실의 이 말대로 기자회견은 파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견을 보면서 많은 의혹들이 풀렸겠다. 회견을 보고 듣는 국민들께서는 정말 오늘 회견이 잘 준비가 됐고 마련이 된 그런 회견이었다. 이렇게 느껴야 하는데,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을 바로 잡을 수가 있었다.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말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이 회견에 대해서 자세한 반응, 국민들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언론사들이 평론을 통해서 잘 됐네, 못 됐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은 국민들의 반응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자회견은 무려 140분 동안 길게 이루어진 최초의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 회견을 보면서 국민들은 막혔던 체증이 확 풀리고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지기를 기대했었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반응들이 무척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질의 자체 또 답변에도 핵심을 벗어난 두루뭉실하다 이렇게 평가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명쾌했다, 시원했다라는 소리를 또 정부 여당 쪽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들이 갈려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에 왜 대통령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호미로 막아야 할 내용들을 시간을 끌고 마지못해서 끌려서 이런 회견을 갖고서 가래로 막자니 너무나도 힘든 회견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올 초에 김건희 녹취록 파문이 나왔을 때에 대통령에게 진솔하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 차례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도 당사자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었지만은, 만시지탄 늦은 감은 있었고 오늘 이 기자회견이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2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대통령의 그 진실을 담겨진 소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부분적으로 의문이 되는 그런 사항도 없잖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 자체를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정파적인 의견이겠죠. 민주당이라든가 야당 쪽에서는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 문제도 능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하자라고 조언을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아쉬움이 짙게 깔리는 것은 어떤 연유에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자세하게 평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보다는 오늘 120분 넘게 140분 동안의 회견 내용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아쉬웠던 부분을 크게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실에서는 끝장 회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 의제 시간도 무제한이다. 의혹 문제는 반복해 질문도 가능하다. 말 그대로 140분 정도의 회견이라면 대단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2시간이 넘게 되니까 대통령의 목 상태를 거론하면서 무죄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한 그런 회견으로 바뀌지 않았나 아쉬움이 짙게 깔렸습니다. 언론에는 무제한 그러한 토론이었다. 그랬으면 끝까지 이러한 약속을 지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깔렸고요. 두 번째로는 법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여기에 저는 아쉬움이 컸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회견을 대통령의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회견 도중에 일어나서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표했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법리의 정당성,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국민을 하나로 이해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언론 자체도 대통령의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에서 사과를 표하게 되니까 그 사과 자체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대통령이 했노라 이렇게 언론들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그런 주장과는 달리 법리 공방을 펼치는 부분에 들어와서는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검 요구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야당 쪽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회가 특검을 하니 만일을 결정하고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해서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결코 없다. 이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삼권 분립 체계에 위반된다. 이렇게 대통령은 특검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 그것도 반헌법적이라는 법리 조항을 들면서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이 또 법조인 출신이니까 자세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늘 그 자리만큼은 이런 법리 공방을 펼치기보다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는 진솔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이런 공방을 펼치는 것은 글쎄요, 무척 아쉬웠다. 저는 그런 개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 일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걸 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만둬야 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 발동할 것인가, 어떤 검사의 사건을 배당할 것인가, 이러한 것은 헌법의 기본이자 삼권 분립 본질인 행정부의 고유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두 번, 세 번씩이나 특검을 계속 입법부에서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반헌법적이다라고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오늘 회견 내용에서는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사과한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하게
자기 의견을 표시했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 외교 관례상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 저와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해 놓고서는 대통령 부인인 여사의 활동을 재배해 왔는데 이런 것을 따로따로 기존은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결국은 대통령 부인이 대외 행사에 대해서는 중단하겠다, 멈추겠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를 잘 치르고 국정도 욕 안 먹고 원만하게 잘 하도록 돕는 일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은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 재직할 때부터 저를 타겟으로 제 처를 악마화한 그런 일이 많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과거 유경수 여사도 청와대에서 야당 노릇을 했다. 대통령 아내로서 조언하는 것을 마치 국정농단처럼 다루는 것은 정치적이나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적을 하면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일정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도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인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이 설명하고 있는 남편인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으로서 외부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이것이 인사 개입 내지는 국정에 참여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목처럼 국정농단에 대한 대통령과 국민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 보는 인식 차이가 현격하다.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아내 감싸는 모습만 보이고 그런 설명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긴 하지요. 그러나 이런 비난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깊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40분 동안 회견 내용을 보면서 과연 누가 진실의 소리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대단히 궁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태균이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서 30분 전에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기 30분 전에 자기 자신의 페이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명태균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왜 이렇게 정치 브로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치 브로커가 아니라 시대의 사기꾼이다. 시대의 사기꾼인 명태균을 접촉했을까? 물론 대통령이 선거에서 도와준 고마움 때문에 서로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그것을 끊지 못했다는 것도 큰 잘못 아니겠습니까? 명태균이가 오늘 대통령이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서 30분 전에 9시 25분에 자기 페이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저는 이런 명태균이를 정치인들이 접촉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정치가 얼마나 썩고 부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은 실력자인 한동훈에게 접근을 했었습니까? 거의 모든 정치인들, 중견 정치인들은 다 명태균이 손에 넣고 쥐락펴락했었는데 한동훈만큼은 예외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녹취를 폭로한 강 씨는 의붓 아버지 병원 및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고 운전기사 김 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진실 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교활하고 가증스러운 자가 명태균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부는 검찰이라든가 사법부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겠지만은 이런 시대의 사기꾼을 잠시라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만나고 통화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인들의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깨끗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저는 일련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했지만 정말 이번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야 하고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회복하면서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제발 부디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동력을 회복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끝으로 가져봅니다. 누가 진실의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판단이 정확한 몫이 되겠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리 진실을 밝힌다 하더라도 진실 자체를 믿지 않겠다라고 부정해버린다면 과연 이 나라가 한 목소리로 단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한동훈이 여러 차례 결단을 하자라고 밝혔을 때에 대통령실과 대통령 부부가 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었으면 이렇게 호미로 막고 끝나야 될 문제가 가래로서 막는다 하더라도 쉽게 막아지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최악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빼먹을 것 다 빼먹었죠. 선동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못과 거짓으로 다 알리면서 지난 주말에 장외 집회를 했었고 또 이번 주말에 국민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하니 이 나라의 정치는 언제 바르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도 답답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진실된 마음, 그 마음 하나만 정치인들이 받아주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